안녕하세요. 행정분까지 잘 했죠? 앞으로 한 열흘 동안에 캡슐하고, 물론 강의 시간에는 이거밖에 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요 진도에 맞추어서 누구 책이라도 좋으니까 OX 지문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선택형은 거의 완벽하게 대비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 순환 때는 이제 사례형 중심으로 하면서 이번 순환에 봤던 캡슐과 OX를 반복적으로 계속 눈에 발라가면은 나중에 시험 칠 때쯤 되면은 최소한도 아마 90점 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키는 대로 잘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아마 발표 나면 다 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캡슐 수정 사항이라 해갖고 한두 페이지 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책이 나오자마자 수정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저는 합의체 판례하여 이자간, 또는 양자간 명신탁, 요게 이제 파기됐다, 그죠? 요게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수정한 겁니다. 핵심은 그 1페이지 나와 있는 요 판례뿐이다, 그죠?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우리는 서론 3쪽. 역시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인데, 범죄와 형벌 전체에 다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 원리가 이와 같이 재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 범위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재형법정주의, 다 아시겠지만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해 두어라. 즉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하는 이 원칙이다, 그죠? 그럼 이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원칙이 기본 개념, 두 번째 부분 법률주의. 당연히 법 제정 당국,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되겠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인 법률, 이에 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라는 것, 이게 바로 법률주의. 단 제정법의 한계 때문에 일정한 요건, 거기 보면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구비하면 위임법도 가능하죠. 따라서 법 제정 당국이 아닌 법 제정 당국의 위임이 있을 때는 하위법, 그러니까 명령, 규칙, 조례, 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통해서는 형벌을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명령과 규칙, 이런 부분들이죠. 어쨌든 위임이 가능하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급 금지 원칙. 당연히 법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범해진 범죄, 이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되고,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소급 금지 원칙이죠. 그럼 그 밑에 참고 속에 소급 금지에 관한 판례. 우선 1번 판례는 노역장 유치. 어쨌든 벌금을 선고하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럴 때 이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근에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특히 2번 부분이죠. 노역장 유치 조항. 여기에 이제 유치 기간이 중하게 변경됐죠. 이럴 때 변경되기 전 위반 행위에 대해 중하게 변경된 이 노역장 유치 규정,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적용할 수 없다, 그죠? 적용하게 되면 소급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반하는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첫째 줄에 보면 왜 그런가 이러니까 노역장 유치도 실질적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 따라서 마치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표현은 법관들이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적 성격이 아니다시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전혀 박탈하지 않는 벌금형도 당연히 형벌이기 때문에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면 벌금에 대한 노역적 유치기간 당연히 적용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마 나중에 보는 것처럼 우리 판례가
형벌에는 소급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보완처분에는 적용할까 하니까 형벌적 보완처분은 적용하고 비형벌적 보완처분은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게 판례의 논리인데, 아마 노예경 유치도 그 보완처분의 법리를 끌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노예경 유치도 형벌인 벌금형에 대한 유치기한이고, 따라서 벌금이 소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노예경 유치기한 당연히 중앙에 변경되면 그 변경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논리다, 그죠? 그래서 그 점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 여기 좀 특이한 건데, 이렇죠. 갑이라는 공무원이 뇌물을 계속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 중간에 법이 변경됩니다. 변경되어서 국법이고, 변경된 신법. 그 신국법에 걸쳐서 계속하여 받았는데, 이 모든 게 다 포괄하여 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보지만은 포괄일제는 포괄일제를 구성하는 최종의 실행행위, 이 행위 시에 유효한 법, 당연히 변경된 신법, 이게 행위시법이죠. 행위시법이면서 곧 재판시법, 당연히 국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먼저 적용될 법이 국법이냐 신법이냐, 신법이다. 신법을 적용합니다. 신법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국법에는 형벌법, 자유형, 자유형뿐이 있는데 신법에서는 이 자유형에다가 다시 벌금형이 병가됩니다. 벌금형. 여기 병가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 곱하기 2배 이상 곱하기 5배 이하, 요만큼의 벌금형이 병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죠. 적용될 법을 결정해 보니까 신법이 적용된다. 그럼 신법이 적용되면 문제는 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받은 것, 여기 만약에 2천만 원이 합시다. 근데 변경되기 후에 받은 거는 1,200만 원이고 변경되기 전에 받은 게 8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벌금액의 곱하기 2, 곱하기 5 이하의 벌금형, 이걸 병가하는데, 이때 병가 기준이 되는 벌금형의 산정되는 기준 액수가 전체 받은 2천만 원이냐 아니면 변경되기 후에 받은 1,200만 원이냐,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인데, 조금 전에 받은 것처럼 벌금형도 소급이 금지됩니다. 근데 벌금형은 바로 변경되는 신법이 시행된 이때부터 비로소 벌금이 추가된 것이니까 그 이전에 적용하게 되면 여기 소급이 되죠. 소급 금지 원칙. 그래서 결국은 신법 시행 이후 받은 뇌물 액수, 이거 곱하기 2 이상 곱하기 5 이하, 이렇게 벌금형을 변고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번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판례는 먼저 적용할 법을 정하고, 당연히 신법이 적용되지만 그 신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을 변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벌금형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갑이 받은 뇌물 액수 곱하기 2 이상 5 이하, 이것만큼 변가됩니다. 그 곱하기 뭘 곱하냐? 전체를 곱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이후 수리한 뇌물액, 이것만 곱하느냐 하니까 전체가 아니라 법이 변경된 이후에 공무원이 받았던 뇌물수액, 이거 곱하기 2 이상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2번 판례가 되겠습니다.